1972년 아폴로 16호 임무 중 달에 남겨진 지진 센서가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예상치 못한 진동을 기록했습니다. 이 현상은 기술자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달의 울림달 표면이 인위적인 충돌 후 종처럼 울리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실제였고 문서화되어 기술 보고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 현상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미친 부수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습니다. 이 표면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것, 필터도, 편집도, 후처리도 없이 바로 이 시점에서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찰스 듀크. 이것이 핵심입니다. 듀크는 논평가로서 뒤늦게 뛰어든 인물도 아니고 과학에 대한 열광적인 마니아도 아닙니다. 그는 시험 비행 조종사이자 미 공군 퇴역 장군이며 공학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고 달에 발을 디딘 12명 중 한 명입니다. 그가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은 혹독한 훈련을 거친 후 냉전시대 한복판에서 수행된 군사과학 임무의 엄격한 절차를 준수했습니다. 처음부터 주제는 명확합니다. 아폴로 16회는 대중에게 제대로 된 맥락 설명이 제공된 적이 없는 특정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나 민간 설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발표면에서 이루어진 직접 관측 후 발매된 음반에는 이례적인 기술적 공백이 있었다. 듀크는 특정한 지질학적 이유로 선택된 데카르트 고원에 착륙했습니다. 고대 화산 잔해를 발견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곳이었죠.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발견된 것은 강력암, 파편화된 암석, 그리고 고대 운석 충돌의 흔적뿐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박기 관료적인 문서 언어에서 이후 수십 년에 걸쳐 녹음된 강의, 인터뷰, 대화에서 듀크는 관찰했던 순간들을 묘사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통합보고서에 자세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지질학적 맥락에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시각적 구조, 예상되는 풍화토의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 밝기 대비, 그리고 특정 각도와 지역에서 승무원들이 반복적으로 느꼈던 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공공당국으로부터 우선순위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듀크는 이 모든 것을 허구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의 담론은 전문적이고 절제되어 있으며 종종 단서를 덧붙입니다. 그는 과도한 형용사를 피하고 항상 같은 요점으로 되돌아갑니다. 관찰된 내용을 분석하는 데에는 임무에 허용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중요합니다. 아폴로 임무는 극도로 빠듯한 일정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달 착륙선 밖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이 계산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측 결과는 내부 논의인은 표면적인 시간을 넘어 확장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이 연구의 근간을 이루는 미시적 갈등이 시작된다. 첫 번째는 직접 경험과 공개 문서 간의 불일치. 아폴로 16호의 공식 사진들은 공개 전에 기술적인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명암, 구도, 프레임 선택 등을 조정하는 것은 표준 절차였습니다. 목표는 과학적이면서도 소통적인 측면, 즉 유용하고 이해하기 쉬운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관측한 요소들은 기존에 발표된 자료에서 명확한 상응하는 항목을 찾을 수 없다. 두 번째 미세 갈등은 인간적인 문제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을 객관적인 언어로 보고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나 듀크는 특정 묘사들이 객관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는 임무 양식에 맞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종의 서사적 압축이 일어났습니다. 기술적 데이터는 남았지만 맥락적 관찰은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갈등은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안해 당시 아폴로 우주국은 과학적 엄격성과 정치적 안정이라는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유지해야 했습니다. 아폴로 16호 임무는 이미 예산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중의 지지 감소라는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질문이나 추가 비용 발생 또는 기존 설명의 수정을 초래할 수 있는 모호한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명시적인 검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우선순위 임무의 주요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것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기밀로 분류되거나 보관되거나 무기한 연기되었다. 듀크는 시간이 흐르면서 의미심장한 사실 하나를 흘립니다. 지구로 귀환한 후에도 관측 내용에 대한 몇 가지 기술적인 논의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심도 있는 연구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아이디어들이 무시되어서가 아니라 이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만한 활발한 달 탐사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972년 이후 달은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탐사가 중단되면 질문들은 답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답변되지 않은 질문들은 공식 요약에서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긴장감을 유지하는 또 다른 요소는 세월이 흐르면서 듀크의 말투가 변한다는 점입니다. 초기 녹음에서는 그는 엄격하게 기술적인 어조를 사용하지만 최근 녹음에서는 미묘한 강조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조사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놀라운 말은 아닙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더욱 불안감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력을 가진 우주 비행사가 그렇게 말하면 무언가를 이해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가 무엇을 상상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는 실제로 그것을 보았지만 연구할 수는 없었다. 과학은 반복, 수정, 그리고 심층 연구를 통해 발전합니다. 하지만 아폴로 16호는 연속성이 없었습니다. 같은 장소에 대한 후속 임무도 없었고 새로운 장비를 가지고 다시 돌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은 시간적으로 고립된 채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도권이 있는 과학계에서는 고립된 사건은 좀처럼 우선시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달에서 이상 현상이 기록되었고 기술적으로 문서화되었습니다. 매우 유능한 우주 비행사가 직접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관찰 내용의 일부 맥락은 통합된 공공기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후 별도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뒤따르는 침묵은 서사의 공백이 아니라 작동 진공 그리고 운영상의 공백은 정당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듀크는 프레젠테이션 말미에 사람들이 거의 주목하지 않는 한 구절로 마무리하곤 합니다. 달은 여전히 놀라움을 간직하고 있다. 이는 도발이 아닙니다.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경험에 기반한 관찰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조사가 진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민감한 부분은 찰스 듀크가 오늘 보고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에는 아직 새로운 자료, 직접적인 목격자, 그리고 완전한 기술적 맥락이 존재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살펴보겠습니다. 기록에서 사라진 것이 그래서는 아폴로 임무에서 정보 필터링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아폴로 16호의 특정 자료들이 오늘날까지 파편화되거나 재분류되거나 사라진 이유를 설명합니다. 목격된 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그렇다는 거죠. 우주 임무가 끝나면 지구에서 진정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원시 데이터는 분석되고 이미지는 기술 검토를 거치며 음성은 녹취, 분류 및 보관됩니다. 아폴로 임무의 경우 이 과정은 중앙 집중식으로 엄격하고 위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즉흥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부재는 존재보다 더 많은 관심을 끄는 법이다. 아폴로 16호는 그 이상의 것을 생성했습니다. 7,000장의 사진 수백 시간에 걸친 무선 통신과 방대한 양의 과학 보고서. 이 자료의 상당 부분은 수십 년에 걸쳐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독립연구자, 과학사학자, 그리고 프로그램의 전직 기술자들은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기록된 모든 내용이 통합된 서술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성 전송달 표면 탐사 중 우주 비행사들은 관제센터와 지속적으로 교신했습니다. 이러한 교신은 여러 채널을 통해 녹음되었는데 하나는 생중계되는 공개 채널이었고 다른 하나는 기술적 조율을 위한 내부 채널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녹음 중 일부는 불완전한 녹취록 형태로만 남아있으며 일부 구간은 공개된 음성 자료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해당 기관이 직접 수집한 자료입니다. 안에이는 특히 달 착륙선 외부 이동 중에 중요한 통신에 시간적 공백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기술적 한계, 신호 간섭 또는 기록 오류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전 및 이후 임무에서 이러한 오류는 통계적으로 드뭅니다. 두 번째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 자료들 사진은 무조건 공개된 것이 아닙니다. 초점, 노출, 지질학적 유용성 등 과학적 선별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타당합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전체 이미지 시퀀스에는 부분 또는 잘린 버전만 있습니다. 완전한 시각적 맥락 없이. 디지털화된 원본 네거티브 필름을 분석한 연구원들은 원본과 출판된 버전 사이에 구도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편집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무관하다고 여겨졌던 요소들을 제거하는 편집상의 결정들. 문제는 이러한 무관한 요소들이 후대의 기록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언급된 것들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제도적인 측면과 관련되어 있으며 더욱 민감한 문제입니다. 보고서 분류 아폴로 프로그램 종료 후 여러 내부 문서가 비밀로 재분류되거나 공개 검토 우선순위 없이 보관되었습니다. 많은 문서가 수십 년 후에야 불완전하거나 원본 첨부 파일 없이 공개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호 참조를 통해 더 이상 열람 가능한 자료에 없는 문서를 가리키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 영향은 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제도과학은 즉각적인 연속성을 생성하지 않는 데이터를 다룹니다. 차기, 임무, 예산 또는 전략적 이익이 없다면 특정 주제는 보류 상태에 들어갑니다.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될 뿐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우주 탐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중단된 의학 연구,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기후 연구, 시장과 부합하지 못하는 유망한 기술 등에서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인간 본성에 부합합니다. 지식은 발전하려는 동기가 있을 때 발전한다. 아폴로 16호의 경우 자금 지원은 1972년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은 오늘날 우리가 달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 대중에게 달은 지질학적으로 단순하고 이미 탐사가 완료되었으며 더 이상 탐구할 필요가 없는 천체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과학계에 있어서 달은 여전히 수많은 미해결 과제를 안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바로 최근의 유인 달 탐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달 지질학 전문가들은 데카르트 고원의 특정 지형들에 대한 해석에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수집된 일부 암석들은 당시 지배적인 모델과는 다른 예상치 못한 성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존재했지만 증폭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샘플이 없었기에 이 문제는 더 이상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제 이것을 일상생활과 연결해 보세요. 복잡한 정보가 주된 이야기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자주 단순화되거나 편집되거나 버려지나요? 얼마나 많은 기술적 결정이 여러분이 기정사실로 여기는 것들을 형성하나요? 아폴로 16호 이야기는 단지 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식 버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직접 초대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고리즘 때문이 아니라 이런 유형의 연구는 쉬운 요약을 넘어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데이터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정된 침묵 아폴로 시대 우주 비행사들은 공식적인 설명에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기관 문화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승무원들과의 인터뷰를 분석해보면 미묘한 패턴이 드러난다. 바로 심도 있게 탐구되지 않은 흥미로운 것들, 답을 얻지 못한 관찰 결과들, 그리고 두 번째 임무를 정당화할 만한 데이터에 대한 언급들이다. 이러한 문구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는데 항상 최종 보고서 외부에 나타납니다. 불편함은 특정한 발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선별 과정은 달 탐사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형성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유용하다고 여겨진 것은 공식적인 진실이 되었다. 지속성이 요구되는 것은 각주로 남았다. 그리고 각주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진다. 가장 당혹스러운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된 물품에 대한 완전한 공개 목록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내용이 연구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이 너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인류 탐험의 절정기에 이루어진 직접 관찰 결과가 불완전한 기록 보관소와 제도적 침묵 사이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신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격차를 부탁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폴로 16호에 남겨진 것은 단순한 데이터 세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지금까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질문을 무시한다고 해서 그 질문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더 크고 더 복잡하고 더 불편한 형태로 그 질문이 다시 돌아오는 순간을 미룰 뿐입니다. 아폴로 16호의 경우 달 표면 관측 이후 이어진 침묵은 그 사건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틈이 결정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격차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되면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 역사적 선택, 그 결과는 현실적입니다. 첫째는 과학적인 측면입니다. 아폴로 프로그램을 연속성 없이 종료함으로써 달 연구는 이전에 제시되었던 가설들을 검증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직접 관찰의 열기 속에서 과학은 관찰, 재검토, 도구 개선, 데이터 비교와 같은 반복 과정을 통해 발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특정 현상들은 반박되지도 확증되지도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방해받지 않음. 두 번째 결과는 문화적인 측면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달은 완성도 높은 거의 장식적인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달은 화성, 외계 행성, 블랙홀에 대한 논쟁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심의 변화는 집단적 상상력을 형성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달에 다녀왔고 샘플을 채취했다면 더 이상 발견할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편안하면서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패턴을 정상화하기 때문입니다. 탐색이 불편해지면 미지의 영역은 논의에서 배제됩니다. 세 번째 결과는 제도적인 측면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직들이 그 예입니다. 안에 그들은 예산, 정치, 여론과 같은 현실적인 제약 조건에서 활동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활동을 무효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왜 그런 제약 조건에서 활동하는지를 설명해 줄 뿐입니다. 모든 관찰 사항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왜 어떤 주제들은 답 없이 묻혀버리는 걸까요? 문제는 그것들을 숨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반성을 통해 논쟁을 끝내기 위해, 그리고 논쟁이 너무 빨리 끝나면 질문의 초점이 바뀌게 됩니다.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철학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떤 장소를 탐험하고 나서 우리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집단적으로 결론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미지의 세계와 우리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시사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누가 수사 종료 시점을 결정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의학, 물리학, 심리학, 심지어 일상생활에서도 제기되는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기존 모델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징후들을 무시합니까? 얼마나 많은 자기 성찰이 덜 필요한 가장 간단한 설명을 선택합니까? 아폴로 16호 이야기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불편할 정도로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고도로 훈련된 인간 집단이 연속성을 요구하는 무언가를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연속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관찰 결과는 시간 속에 멈춰버린 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맥락을 기다렸습니다. 오늘날 더욱 발전된 장비, 인공지능, 궤도 센서, 그리고 새로운 달 탐사 경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러한 공백들은 다시금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이해가 중단되었다는 증거, 어쩌면 남겨진 것은 특정한 물건이나 지질학적 지형 혹은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현실의 본질에 관한 질문, 당시 과학적 틀로는 풀기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본 조사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미지를 떠올려 봅시다. 대기도 없고 소음도 없는 고요한 표면을 상상해 보세요. 한 인간이 무언가를 관찰하는데 그것은 당장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기록하고 전달하고 되돌려줍니다. 세상은 그 이야기의 일부만을 듣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 서두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질문을 다시 제기할 의지가 있는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불안감은 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논평 찬성하거나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계속해서 제기하자는 것입니다. 정당한 질문들이 잊혀진다고 해서 우주의 신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깊이를 잃어버린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의심은 즉각적인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의심을 견뎌낼 용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될까요?